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온 이 곡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아노 실력을 겨루는 장면에서 나온 이 작품은 주로 검은 건반으로 연주된다고 해서 흑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곡은 연주를 할 때 검은 건반에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흑건을 작곡한 이 음악가는 연주자들이 다양한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기술뿐만 아니라 음악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피아노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예요. 폴란드의 대표 작곡가 쇼팽의 에튜드입니다. 연습곡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본래 이름은 에튜드예요. 연습, 공부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했고요. 어원 그대로 피아노 연주자의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을 목적으로 쓰인 작품들이죠.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악기지만 피아노는 쇼팽이 살았던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아노 연주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작품들, 즉 에튜드를 쓰는 작곡가들이 생겨났어요. 당대 음악가들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피아노 연주법을 창안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쇼팽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쇼팽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양손이 힘을 사용하는 정도나 10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모두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만큼 섬세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손가락을 원활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한 에튜드를 작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쇼팽은 총 27개의 에튜드를 작곡했는데 작품 번호 10번에 12곡, 25번에 12곡, 그리고 3개의 작은 에튜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옥타브 연습을 위한 곡, 도약을 연습하는 곡, 왼손의 테크닉을 기르거나 양손 주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곡 등 쇼팽의 에튜드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작품 번호 10번 중 11번은 아르페지오 연습곡으로 모든 음들이 물결치듯이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작품 번호 25번의 10번은 양손 옥타브 연습에 특화된 곡이죠.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렸던 흑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연주하는 음계의 거의 대부분이 검은 건반으로 이루어져서 연주할 때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피아노 건반을 한번 떠올려보면 검은 건반은 개수도 적고 흰 건반보다도 폭도 좁아서 정확하게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흑건은 오른손의 정확한 타건 훈련에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연주자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악보에 표기된 속도대로 연주한다면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곡은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고 빠른 연주 테크닉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작품인 거죠. 영화를 통해 대중적인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고 쇼팽의 에튜드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절대 만만한 작품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쇼팽의 에튜드에는 다른 작곡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가득해요. 피아노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있고요.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답게 풍부한 감정 표현까지 놓치지 않도록 했죠. 과거의 에튜드가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쇼팽은 에튜드의 음악성을 더해 연주회에서 연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쇼팽으로 인해서 에튜드는 풍부한 감정 표현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에요. 쇼팽의 에튜드에는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건처럼 승리, 대항, 추격 등 제목의 종류도 느낌도 다양한데요. 쇼팽이 직접 지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 제목들. 하지만 실제로는 후대의 평론가나 사람들이 붙인 것들일 뿐인데요. 작품마다 명확한 특징과 연상되는 이미지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들을 볼까요? 작품 번호 10번의 12번째 곡인데요. 왼손의 격정적인 움직임과 오른손의 묵직함이 주는 분위기가 사뭇 심각하게 다가오죠. 20살이었던 쇼팽은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쇼팽의 고향 바르샤바에는 큰 봉기가 일어났죠. 당시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를 쓰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바르샤바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모여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 봉기는 무려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폴란드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쇼팽은 타지에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조국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마음과 분노, 절망 등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곤란의 시기에 작곡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혁명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작품 번호 25번 중 11번째 곡도 한번 볼게요. 잔잔하게 시작하는 첫 네마디에 이어서 휘몰아치는 빠른 진행이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겨울바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곡은 오른손의 빠른 아르페지오와 왼손의 리드미컬한 화음이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쇼팽의 에튜드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할 정도죠. 제목을 알고 나니까 피아노 건반 전체를 넘나드는 움직임이 정말 살을 애는 칼바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이 곡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을 것 같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를 막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강약 조절 같은 표현력까지 살리는 게 관건인 이 작품,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어요. 듣기만 하는데도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놓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히려 더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한 곡이죠. 다른 분위기의 에튜드도 들어볼게요. 작품 번호 25번에 9번인 이 에튜드에는 나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발랄한 스타카토가 돋보이는 귀여운 곡이죠. 화창한 봄에 푸른 들판 위를 날아다니는 한 쌍의 나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쇼팽의 에튜드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각각의 특징에 어울리는 제목 덕분에 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에튜드는 성격 소품이라고 불리는 19세기 기악곡의 일종이에요. 성격 소품은 특정 분위기나 상황, 감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주로 피아노 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녹턴, 즉흥곡, 랩소디 등 여러 장르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쇼팽이 파리로 건너와서 음악 활동을 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실내 연주를 즐기는 살롱 문화가 성행했어요. 사람들은 오손도손 예술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가들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죠.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쇼팽에게는 최적의 상황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는데요. 쇼팽은 주로 150여 석의 소규모 살롱에서 연주를 했는데 오늘날 쇼팽의 연주에 대한 찬사는 대부분 여기서 나왔어요. 쇼팽은 모차르트를 롤모델로 삼아 항상 곡의 짜임새와 완성도를 중시했는데요. 자신의 창작 활동을 만들어진 고뇌라고 할 정도로 고통 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특히 노래하는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기 위해 피아노를 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피아노에 대한 그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동시대 헝가리 출신 작곡가인 리스트는 쇼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품이든 장대한 곡이든 쇼팽이 쓴 모든 작품에는 동일한 종류의 감성이 살아 숨쉰다. 표현의 정도와 방식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의 감성이다. 모든 작품에 하나의 동일한 생명을 불어넣었다. 피아노의 시인, 건반 위의 시인이라는 호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쇼팽은 39세라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200여 작품을 남겼어요. 이 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아노 작품이죠. 음악사에 있어서 단연 피아노의 가장 헌신한 음악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분야의 작품만으로 동시대 그리고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음악가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기술적, 예술적인 완성도를 구사하면서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를 넓혀준 에튜드. 쇼팽만큼 진정으로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음악을 쓴 음악가는 없다는 말을 느껴보기 위해 오늘은 그의 에튜드를 들으면서 피아노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